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세기 영국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자유론이란 저서로 유명합니다. 자유론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지만 자유인은 자신의 의지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옛날에는 국가가 대부분 왕국이었습니다. 따라서 자유란 왕의 신민이 아닐 자유를 뜻했습니다. 이제는 공화국이 대세입니다. 공화국에서 자유란 국가의 부당한 간섭을 당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유로는 그런 자유를 누릴 권리가 개인에게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자유론을 언급했습니다. 8.15 광화문 집회 당시 정부의 집회 차단 조치는 정당한 제약이다. 그러면서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도 그렇게 썼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유 씨가 자유론 가지고 사기를 친다. 자, 누구 말이 맞을까요?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밀은 자유론에서 자유에도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습니다. 어떤 행동이 다른 개인이나 공공에 명백하게 해를 끼치거나 해를 입힐 위험성이 분명할 때 그 행동은 자유의 영역에서 벗어나 도덕이나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된다. 이거 말고도 책 여기저기에서 비슷한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그럼 자유론 가지고 사기를 친다는 진중권 전 교수의 지적은 잘못된 걸까요? 아닙니다. 진 교수의 지적이 오히려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밀은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정부가 개인에게 행사하는 권력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씨는 이런 내용을 빼고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정당하다. 이것만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나라에서 어느 쪽이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부입니까? 국민입니까? J.S. 밀이 자유론에서 말한 자유는 엄연히 국민의 자유, 개인의 자유를 뜻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여러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둘러싼 갈등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대부분이 개인의 지나친 자유방임 때문에 비롯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이 정권의 유례가 없는 자의적 권력 행사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8.15 집회가 광화문에서 열렸을 때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50명 선을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비서실장이 그 집회 주최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는 아예 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한강 다리에서부터 검문을 실시해서 봉쇄해버렸습니다. 모두 이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반정부 집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4일 민노총 등이 서울을 비롯해 전국에서 개최한 집회는 어땠습니까? 요즘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연일 200명을 넘었고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오늘은 3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도 이 집회를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아주 정부 마음대로입니다. 자기들 싫어하는 국민이 여는 집회는 살인자 집회고 자기 편이 여는 집회는 눈 감아줘도 되는 집회입니까?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과정에서 경제성 수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이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원전 폐쇄는 통치행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치란 극히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모두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 주장대로 원전 폐쇄는 정책이라고 칩시다. 그러나 그 정책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는 과정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치가 조작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정부 맘대로 통치행위다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면은 법치를 부정하는 처사가 되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저 법무부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내놓지 않으면 처벌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뉴스를 접해서 아시겠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2018년에 수사를 받을 때 휴대전화를 압수해 놓고도 이 지사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서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넘어가더니 정권의 미운털이 박힌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 비밀번호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까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이전 정권과 달리 사람 봐가면서 법을 만들 자유가 있습니까? 정권에겐 그게 자유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하는 국민에겐 그저 폭정일 뿐입니다. 정말 정권 마음대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전 어느 정권도 대놓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이 정권이 이렇게 간이 배 밖에 나온 사람처럼 행동하는 배후엔 다 믿는 구석이 있습니다. 바로 극렬 대깨문들입니다. 정권이 무슨 짓을 해도 우리 편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 이러면서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지자들이 이런 식으로 굴면 정권 편이 아닌 국민의 자유는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자유론에서 이미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과 정부를 동일시하게 되면 정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도 커진다. 유시민 씨는 정권의 자유만 옹호할 게 아니라 미의 이런 지적도 마땅히 인용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정권은 정말 자유를 마음껏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어떻습니까? 국민이 누려야 할 자유는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당이 부동산 3법을 자기들 멋대로 만들고 공청회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은 살 집을 고를 자유마저 빼앗겼습니다. 법으로 거주 이전의 자유를 막지는 않았지만 현실에서는 각종 규제 때문에 이사를 마음대로 갈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으면 규제지역으로 묶인 곳에선 집을 살 수 없게 하는 법안도 지금 대기 중입니다. 아파트 분여회가 얼마 이하 가격으로는 집을 내놓지 말자 이런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어도 처벌하는 법안이 지금 나왔습니다. 분여회가 그러는 게 잘하는 짓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개입해 법으로 처벌합니까? 이런 걸 두고 형벌만능주의라고 합니다. 국가가 형벌만능주의에 빠지면 국민의 자유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5.18 특별법을 제정한다고 합니다. 5.18의 의미를 악의적으로 왜곡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부가 역사 해석의 자유까지 이렇게 독점해도 되는 겁니까? 이 법이 현실화되면 학문하는 사람들의 입에도 재갈을 물리게 됩니다. 정부가 이러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공공을 앞세워 국민 기본권을 제약하는 전체주의 사고가 깔려 있습니다. 나라가 하는 일은 다 옳다. 그러니 잔말 말고 따라라. 따르지 않으면 혼날 줄 알아라. 이게 전체주의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국민에게 좋은 것을 국민 각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정해준다. 이게 사회주의 노선입니다. 이런 노선은 국민의 창의성을 믿지 않고 노예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선한 의지를 가진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J.S. 밀은 여기에 아주 회의적이었습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선택하는 사람만이 타고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개인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필요하며 앞으로 어떻게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지는 각자 개인이 가장 잘 아는 법입니다. 그러니 국가는 쓸데없이 간섭해서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이게 밀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런 밀의 명제가 참이라는 사실은 역사가 수없이 증명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한 체제치고 성공한 사례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아파트 규격을 정부가 정해주고 심지어 전등가스의 크기와 디자인 색상까지 일일이 정부가 간섭한 소련이 어떤 종말을 맞았습니까? 결국 해체됐습니다. 중국은 또 어땠습니까? 마오쩌둥이 주자파, 즉 자본주의를 따르는 무리를 척결하자 이러면서 1965년 문화 대혁명을 발동했습니다. 그 결과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고 문명이 암흑기에 빠져서 10년 동안이나 지속됐습니다. 북한은 또 어땠습니까? 김씨 전체주의 왕조의 핍박 아래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에 수십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헤쳐나가려면 국가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박정희도 개발 독재를 해서 나라를 발전시키지 않았느냐? 이럽니다. 이러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언뜻 타당한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잘못된 주장입니다. 미국의 디드러 매클로스키라는 정치학자가 있습니다. 트루 리버럴리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번역하면 진짜 자유주의라는 뜻이죠. 그 책에서 저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의 발전이 국가주의 덕분이라면 100% 국가주의인 북한의 처참한 실패를 설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한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로 두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국가 지도자의 현명한 리더십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자신의 능력에 자부심을 지닌 개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에는 자유로운 개인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면 북한의 주민은 100% 노예이기 때문에 창의성을 발휘해 발전할 수가 없었다고 분석합니다. J.S. 밀도 자유론에서 개별성을 짓밟는 체제는 그 이름이 무엇이든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최악의 독재 체제다. 이렇게 갈파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는 자유의 위대함뿐만 아니라 자유가 아주 효용성 높은 제도임을 입증한 산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이 성공한 역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국민을 통제하려 듭니다. 국민 여러분이 이 정부에 엄중히 경고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유를 더 이상 억압하지 말라고 큰 소리로 말씀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가난했던 지난 반만 년 역사를 또다시 되풀이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